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네, 요새 그 세간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가평계곡 익사 사건으로 유명해진 사건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엄청 심도 깊게 다루었다가 이제 그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이제 용의자들이 잠적했고, 현재는 이제 2022년 3월 30일자로, 엊그저께죠. 3월 30일자로 공개 수배로 전환돼가지고 그 용의자를 수배 중이라고 해요. 용의자 이름과 외모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은혜 씨와 조연수 씨인데, 이 두 분이 이제 합심해서 그 피해자 윤 씨를 그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지금 이 사건이 맨 처음 문제가 제기된 게 꽤 오래됐고, 실제로는 그냥 단순 변사 사건으로 해서 종결됐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이 되면서 재수사가 되고 재조명이 돼서 다시 이제 그 용의 선상에 놓고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기소가 됐다거나 법원에서 뭐 공판을 받고 있다거나 판결 선고받지 않고 계속 수사 중에 있고, 심지어 지금 공개 수사로 전환돼가지고 이들을 이제 찾고 있다. 국민들의 좀 공감대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혐의점이, 그러니까 의심은 많이 되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봐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게 언론사에서 심도 깊게 다루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발빠르게 뭐 경찰 단계 조사하고 검찰이 이제 기소하고 법원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차 조사, 2차 조사 뭐 이렇게 몇 회차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는 진술 증거 말고는 조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사실관계를 제가 읽어주는 게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벌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간단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건 사고 딱 정확히 그 지점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은혜 씨와 조연수 씨가 함께 이은혜 씨와 혼인신고를 했던 피해자 윤 씨를 데리고서 이제 가평 계곡으로 이제 물놀이를 갑니다. 물론 일행들도 몇 명 있었고 총 한 7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놀다가 마지막으로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한번 하고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말을 하고서 다이빙 때, 그러니까 다리 난간에 뭐 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다들 다이빙 한 번씩 하고 가자 라고 해서 남자 셋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피해자 윤 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 둘이 순차적으로 다이빙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윤 씨 차례가 돌아온 거지. 근데 윤 씨는 사실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 뭐 몇 개월 동안 또 수영을 배웠던 뭐 이력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수영하기 싫어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뛸까 말까 나 못 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용의자로 지목된 그 법률상 배우자인 이은혜 씨가 네가 안 뛸 거면 내가 뛰겠다라고 구명조끼를 막 주섬주섬 입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피해자 윤 씨가 아니다 라고 해서 내가 뛰겠다라고 해서 뛰었는데, 뛴 후에 이제 사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같이 갔던 그 윤 씨랑 같이 갔던 6명의 일행은 뭘 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는 요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은, 그 용의자로 된 이은혜 씨가 과거에 윤 씨를 좀 가혹하게 가스라이팅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오픈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뭐 과거 낚시터에서 물에 이제 빠뜨려서 뭐 살인을 시도했었다.
라는 거, 그리고 보고 독을 먹여서 뭐 살해하려고 했었다, 이런 혐의점도 받고 있다라는 게 언론에 현출은 됐는데, 제가 사실 그 사건을 직접 진행을 했던 변호사는 아니라서 증거는 못 봤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갖다부터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 가평계곡 익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한번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를 의심할 수 있을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사망한 다음에 이 법률상 배우자인 이은혜 씨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그 가중처벌되는 사기범죄의 금액은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돼가지고 혹시라도 실제로 윤 씨를 물에 빠뜨려서 사망을 시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한 그 보험 사기 사건이 맞다라고 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3년 이상 30년 이하 이제 유기징역이죠. 거기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좀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겠고요. 보험사기 특별법, 보험사기 예방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사기범죄 같은 경우, 보험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10년 이상의 징역형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범행 사기의 그 피해 금액의 액수가 5억이 넘다 보니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만약에 진짜 죽인 게 맞다 라고 하면 살인죄가 성립하겠죠. 그러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뭐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가 있는 범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죽인 게 맞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엄청 관심이 높고 수사에서도 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가 벌어졌는지 뭐 그때 당시를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진술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조각조각 모아졌고, 그 진술들이 엇갈리니까 의혹이 많이 이제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이 계곡에 놀러 갔던 7명 중 1명인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그 피해자 윤 씨가 누가 밀었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뛰어내리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 법률상 배우자인 이은혜 씨가 네가 안 뛸 거면 나라 뛰겠다라고 이제 덤비니까, 이렇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윤 씨가 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은혜 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냥 자기가 뛰겠다 해서 본인이 뛴 건 맞다 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피해자 윤 씨를 죽이기 위한 자기적인 행위, 어떤 칼로 찌른다거나 아니면 둔기로 머리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진짜 높은 곳에서 밀어버린다거나 한 행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될 텐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그러니까 행동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인죄가 성립하느냐? 물론 성립할 수가 있어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럴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 때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2살짜리 애기의 아빠야. 근데 애기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게 보여.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애를 건져내지 않았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2살짜리 애기가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구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윤 씨가 물에 빠졌을 때 과연 이은혜 또는 조현수가 윤 씨를 물에서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은 그 해석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만약 윤 씨가 수영을 못했다는 사실을 이은혜 씨, 법률상 배우자인 이은혜 씨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윤 씨가 다이빙 했을 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다이빙을 한 상태에서 윤 씨가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해서 허우적거린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구조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재수사를 시작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당연히 자기에 의한 살인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에 의한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이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그러면은 또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 의한 살인이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든 살인죄는 똑같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같은 법률 규정을 적용을 받고 똑같이 5년 이상의 이제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벌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건 동일해요. 그래요. 일단은 지금 변호사가 보는 시각에서도 지금 언론에서 정리된 내용만을 보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CCTV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일행들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제3자들의 진술이 뭐 그 사건 현장을 보고 있었던 객관적인 제3자들의 진술이 여럿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서 답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고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혜 씨와 조연수 씨는 그 조사 후에 또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현듯 잠적한 상황이어가지고 더더군다나 답답하고 이 사건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고구마를 한 100개 좀 삼킨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혜 씨랑 조연수 씨가 하루빨리 이제 돌아와서 혹은 뭐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조사를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지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수사기관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에서 일단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출된 증거들에 비해서 좀 더 객관적인 증거들을 더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의혹만으로 기소하지 않고 객관적인 그 증거와 진술 또는 뭐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이 용의자들이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이 분명하다면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더 빵빵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의 억울한 점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이제 성립되는 살인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그리고 이제 타인을 기망해서 이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사기죄 그리고 만약에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죄를 저지른 거라고 한다면은 보험 사기 예방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사기죄 그리고 이제 보험금이 5억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까지 이렇게 아우러서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범죄들이 막 여기저기 포진해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는 이 범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범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